들어온 돈의 배는 나간다. 그러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돼요. 언제쯤 이제 깜빵에 들어가는지 예상이 딱 되시죠. 이런 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. 2월 16일 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토요일 날 2시에 이제 방송하고, 그다음 화요일 날 2시에 방송 예정이고요. 오늘은 이제 참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뭐 눈 잠깐 감으면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는데, 오늘은 이제 조국이 신당 만들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시작한 시기가 조국 때문에 이렇게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, 제가 원래 사실은 좀 낯가림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철학관 오래 하면서도 처음 오면 좀 낯을 좀 가리고 그러는데, 방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망설였었어요. 왜냐면 낯을 좀 가리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이 가렸는데, 하도 열받아갖고 시작한 게 사실 조국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앞에 촬영하시는 분이 좀 웃고 있는데,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. 제가 이제 처음 했을 때 이제 조국 구속된다 하고도 이제 방송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달에, 몇 년 전이죠. 1월 달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아웃된다. 그 예언도 제가 지금 맞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조국 사주를 조금 정밀하게 한번 사주를 풀어보고, 제가 볼 때는 운이라는 거를 모르면, 제가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안 거는 뭐냐면,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또 이제 내가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쫄딱 망하는 운이야. 그러면 그게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. 보통 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제가 볼 때는 이 신당을 차리는 게, 물론 본인은 명예를 뭐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, 제가 볼 때는 쪽박차는 운이에요. 재물을 많이 잃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하물며 또 명예도 같이 잃게 된다. 왜냐면 이제 운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좋을 때,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후에 한다 이러면은 진짜 그때는 대운도 좋고 1년운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다코스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안 돼요. 지금은 제가 이게 사주를 이제 풀어보니까 지금은 안 되는 운이더라고요. 일단 사주를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전체적인 이 8가지의 기운을, 연월일, 이 기운을 이제 신은 제가 지금 모르니까 이제 이 전반적으로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적으냐, 거기에 따라서 자연에 대비해 가지고 사주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기토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좀 습토예요. 습토인데, 지금 이 묘목이, 이제 이 묘목이라는 거는, 이 묘 중에는 이제 간목이 있고 또 을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 일지라는 거는 이제 부부자리이기 때문에, 부부자리에 이렇게 지장간에 간목이 숨어 있으면 부인이 자존감이 굉장히 세고, 이제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 좋고 부인 입장에서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묘목이 지금 2개가 있죠. 근데 몇 월달에 태어났냐면, 항상 이 사주를 풀 때는 달이 되게 중요해요. 계절적으로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럼 이 진토라는 건 인묘진, 토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봄의 땅이에요. 그러니까 진흙에 해당하는, 그러니까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그런 땅에, 쉽게 말해서 날짜를 보면 재밌는 게, 4월 6일이라는 거는 4월 5일을 딱 넘은 저비빌의 다음 날이에요. 저비빌이 다음에는 항상 뭐가 들어오냐면 을목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진 중에 있는 이 을목의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럼 어떤 형국이냐면, 쉽게 말해서 기토가 있고 약간 이제 습토가 있고, 그 다음에 진토라는 거는 땅이 가장 잘 자라게 하는 진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건 기토고, 거기에 천간에 쉽게 말해서 병화, 햇볕이, 봄철의 햇볕은 굉장히 나무를 잘 자라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 묘목에는 쉽게 말해서 묘 중에 있는 간목, 을목이 있죠. 큰 소나무가 있고 꽃나무가 있고, 또 이 묘목에는 또 소나무가 있고 을목이 있고 꽃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 중에서 월에 있는 진 달에 태어난 을목의 지장간이 있기 때문에 꽃나무가 무성한 거예요, 한마디로. 근데 물이 4%밖에 없어요. 그럼 아무래도 이 나무가 막 자라게 되면 어때요? 쉽게 말해서 이 물이 계속 필요하겠죠.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칼이 있어서 이 나무를 다듬어 줘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
사주는 거의 다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땅은 이제 본인이 되는 거고 형제간이 되는 거고 친구에 되는 거고 같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별 도움은 안 되겠죠. 땅이 넓은데 또 나무를 자라게 하는 땅이기 때문에 같은 남자들끼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고 문서고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 나쁜 게 지금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.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.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. 이렇게 나무가 많아서 이게 나무인데 관운이 어떻게 좋았을까? 대운이 굉장히 잘 흘렀더라고요. 대운이 21살 때부터 계속 물로 흘렀어요. 이렇게 물하고 금하고 칼하고 물에 흘렀는데 지금 대운이 지금 현재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. 여자, 재물에 해당한다.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물이에요. 물이 있어야 어쨌든 이 나무가 말리질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어쨌든 부인은 이 남자 이 조국한테는 희생하는 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나무를 잘라줘야겠죠. 이 잘라주는 게 본인한테는 표현이고 그래서 맨날 그냥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본인이 자꾸 하고 싶으니까 SNS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표현하는 게 본인한테는 이 어쨌든 본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야 자꾸 이렇게. 그 다음에 진로운에 해당하는 거고 사업체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어쨌든 이 금이 나한테는 필요하겠죠. 어쨌든 이 남을 잘라주는 기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이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. 그냥 자꾸 그냥 나대는 거. 또 활동을 해야만이 본인이 또 직성이 풀리고 움직이고 여행 가고 일하고 이게 움직여야 되는 사주. 금이 금생수 움직여야 돈이 된다. 그래서 그냥 책 북콘 같은가요?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쨌든 돈이 되거든요. 물이 들어오니까 금생수에서.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목화가 많은 사주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. 그러니까 어릴 땐 갑을 병정은 젊은 시기.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없는 시기예요. 목화가 많으면 대체로 활동적이고 철이 없고 천방진 나대는 그런 기운이 있어. 그렇지만 지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깊이 생각하는.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계일주나 임일주 이제 물이나 금수가 많은 사주들은 대체로 지혜로워요. 그러니까 나이 어린 애들도 꼭 노인네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죠. 그런 애들은 금수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금수가 많다는 건 오래 이렇게 목화가 많은 애들은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. 그리고 분석력이 또 좋고 말도 되게 화려하게 잘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. 그렇지만 자기 한 말을 오래 기억을 못해. 그러니까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거예요. 대체로 이제 목화가 많은 애들은 이재명에도 이제 목화가 많아요. 그러니까 자기 한 말을 기억을 못해.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방송에 그게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일이 터지면 그게 다 내로남불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. 자기가 한 말을 다 이렇게 자기가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이 많아요.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은 다 기억을 해.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이나 기자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들이대고 이런 거는 좀 약해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래 기억을 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이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은 다 기억하고 되게 신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게 이제 목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고 금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받으래도 조금만 공부해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외우는 과목에서 시험을 볼 때 잘 보는 애들은 목화가 많은 애들이에요. 근데 이제 졸업시험 같은 거라든지 이런 논문 이런 거에 쓰는데 좀 약해. 들어가는 건 잘하는데 나오기는 힘들다.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나라가 더 조금 미국보다는 목화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요. 왜냐면 단기적으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졸업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힘들어요. 졸업하기가. 그래서 이제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기가 한번 익힌 거는 잘 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기만성들이 많아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지혜가 생기고 올바른 사고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이나 물이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대체로 이제 이렇게 물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술 같은 게 해독이 잘 안 돼요. 왜냐면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선 신장이고 방광이고 남자한테는 부관에 해당하는 거고.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이 술을 먹게 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맥주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멘탈이 강해. 정신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.
이재명이도 사실은 목이 많아서 맨날 이렇게 법원 쫓아다니고 그래도 멘탈이 강한 거예요. 정신력은 굉장히 강하다. 이렇게 보는.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. 그렇지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을 때는 약간 결벽증이 있어요. 약간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, 여자 같으면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.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유유부단해요. 이렇게 맺고 끊는 게 불편해. 딱 끊질 못해요. 맺고 끊는 게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선 대장, 기관지, 폐, 뼈에 해당하는.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담배는 안 피우는 사주예요. 왜냐면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풀로 만드는 게 담배잖아요. 그죠? 연기를 마시면은 폐 기능이나 기관지 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담배를 피다 끊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뭐 젊었을 때 멋으로 피다가 난 목이 안 좋아 끊게 된다. 그러면서 대장에서 하는 일은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지구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대신 이제 이 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주관이 강하고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. 부인한테는 사실 좀 피곤해요. 맨날 이렇게 뭐 쫓아다니면서 머리카락 짚고 이런 사람 이렇게 정리정돈이 딱딱 돼 있어야 되거든요. 사실 부인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우운을 보면 어떤가? 왜 제가 쪽박찬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금 이 사주에서는 21살 때 개축 물이 들어왔었어요. 피가 왔었다 이 말이에요. 잘 살아온 사주예요. 31살 때는 또 임자 비가 또 계속 왔어요. 강물이 들어오고. 그리고 41살 때부터 신해 이때가 최고였죠. 뭐 이 지하수하고 쉽게 말해서 이 물이 같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. 칼도 들어오면서 남을 잘라주면 관운을 좋아지게 하고 명예를 올려주는. 근데 지금 대운은 뭐냐? 지금 언제부터 삐걱했냐면 60일 대운 전에 이 술토. 이 술토라는 건 땅이 돌아. 이 술토라는 건 뭐냐면 이 술토 안에는 정화라는 이 지장간의 기운이 있어요. 그리고 갑을병정 정화를 지난 무토. 그러니까 가을의 땅이에요. 가을의 땅이란 건 쉽게 말해서 달궈져 있는 땅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토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열이 많은 그런 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거기에 이 토는 뭐냐면은 4월 달의 땅이에요. 그러니까 정반대의 땅이란 얘기지. 그러니까 진흙하고 푸석푸석하고 뜨거운 땅하고 꽝 부딪히니까 변동수를 가져서 법무장관이 내려온 거고. 법무장관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민정수석에서 변화를 가지면서 나빠지게 변화가 가진 거예요. 그러면서 땅이 술토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지열이 많은 땅이 이 진토하고 꽝 부딪히면서 이 나무가 흔들흔들해졌다 말이에요. 그러면서 이 금은 빠져나가니까 이 나무를 잘라주질 못하니까 법적인 문제로 내가 땅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지진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그게 아직도 끝나질 않았다. 왜 그러냐면 61대운부터 지금 62세인데 61대운에 기토가 들어와 있어요. 이 기토라는 거는 이 물이 쉽게 말해서 용신인 사람한테는 이 기토가 제일 나빠요. 이렇게 보면 돼요. 이 개수라는 건 뭐 조그만 한 4% 정도 물이야. 근데 이 기토라는 건 한마디로 아주 습토예요. 그러니까 물이 섞여 있는 땅이야. 그러면 얘가 탁 이 개수는 마이너스 물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토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러면 두 개가 꽝 부딪히면 어때요? 이 물이 완전히 흙탕물이 돼버려요. 그러면서 다 말라버린다 이 말이에요. 물을 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. 물을 흡수해서 스펀지처럼 이 기토가 흡수를 해가지고 이 물을 완전히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물은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채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. 그럼 부인도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채물이 다 말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올해 1년운에서 올해는 갑진년이라 그랬죠. 제가 말씀드렸죠. 이 갑진이라는 거는 이 나무고 이 진토라는 거는 봄의 땅이기 때문에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나무예요.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갑목이 큰 나무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역극을 해가지고 뭐가 깨지겠어요? 금이 깨진다. 그 다음에 이제 운의 흐름을 볼 때는 대운을 본다는 거는 이 역학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지만이 대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토가 들어와서 보세요. 이 기토가 들어와서 토생 사주에 금이 없어요. 그럼 오행이라는 거는 목, 화, 토, 금, 수 상생일 때는 나쁜 게 들어와도 상생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나쁜 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연결이 돼.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. 상생은 상극을 안 하기 때문에 운이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럴 때는 지금 이 기토가 들어와서 이 토가 들어와 있는데 천간에는 금이 없어요. 그러면 얘가 빠졌단 말이야.
그러면 물은 쉽게 하면서 나무를 주고 나무는 쉽게 하면서 불을 살려주고 불은 꺼지면 재가 돼서 토양이 되는데 이 토는 토생금 안반이 돼서 안반수가 이제 물을 생해주는 이 상생관계인데 얘가 없으면 토구수가 돼버려. 상극이 돼버린다. 그럼 물을 직접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. 이럴 때 나쁜 거예요. 예를 들면 이 술토 때도 보세요. 토생 지지에는 금이 없죠. 그러면 토생 금이 없으니까 토극수가 되죠. 그러니까 이때도 어때요? 부인이 깜빡한 거예요. 61세 전에. 토가 들어와서 물을 다 없애버렸다. 이 말이에요. 얘가 없기 때문에, 금이 없기 때문에. 천간에 금이 없고 지지에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실 천간과 지지에 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운에서는 계속 21살 때부터 진짜 55세까지는 계속 물하고 금이 들어왔다. 이 말이에요. 그 부족한 오행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관제 없이 잘 살아왔던 거예요. 근데 옛날에도 한번 관제가 있었어요. 이제 31살 전에 이 토가 한번 들어왔었다고. 그렇지만 이 사주에서는 지금 또 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금이 없기 때문에 막발로 물을 쳐버리기 때문에 부인이 항상 깨지게 되고 재물을 깨지게 된다. 이 말이에요. 근데 올해는 갑진년이니까 갑목은 어때요? 목생화, 화생토. 그건 돌아가요. 이 갑목은. 근데 후반이 되게 되면 이 진토가 되면 토생 금이 없으니까 토구수라겠죠. 그러니까 이 갑목의 기간이 전체적으로 목기가 강하지만 이 갑목의 기간은 보통 한 5월 정도까지 5월 한 중순 정도까지가 이 갑목의 기운이 있어서 상생이 돼서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. 근데 이 진토가 들어오면 이 물을 다 없앤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달을 볼 때도 지금 이번 달이 좀 안 좋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이번 달이 인달에 시작을 했더라고. 병인달에. 이 나무하고 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 물이 마르는 달에 지금 신당창당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돈 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, 이거는.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정경심이가 깜빵했을 때 돈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 다음에 또 북콘서트 해가지고 또 돈 많이 벌었잖아. 이제 그거 다 까먹게 되는 운이에요, 지금. 그런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한다. 그냥 운에서 옛날 같지가 않아요. 옛날에는 이 금수가 들어올 때 다 내 돈이었어. 근데 이렇게 토가 들어왔을 때는 금방 들어온 돈에 배는 나간다. 그러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돼요. 근데 달을 딱 공교롭게 달을 보면은 5월달엔 기사달이에요. 그럼 언제쯤 이제 깜빵에 들어가는지 예상이 딱 되시죠. 이런 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기사가 되게 되면 이 토가 들어오면 어때요? 토생 금이 없으니까 이 물을 쳐버리겠죠. 그러니까 돈이 잃고 물이 없어지면 이 나무가 막 말라버리니까 관제가 생기겠죠.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말려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5월달이 아마 5, 6월달이 깜빵 가는 시기로 보여요. 물론 뭐 이제 이재명이 하고 이제 뭐 딜할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이제 우리가 어제 보니까 뭐 왜요? 이성윤이, 심재철이 또 이은영인가요? 그 뭐 옛날 그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그 문재인 선에 서가지고 모든 걸 다 뭉갠 사람들 아니에요. 뭐 지금 뭐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뭐가 검찰 독재인지 옛날 우리가 문재인 시대 때 살아봤잖아요. 그때는 뭐 사법독재겠네. 그럼 변호사들이 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 법관이 돼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나 이 뭐 진보 이런 쪽에서는 재판 열리면 그냥 한 4년씩 5년씩 다 밀어버리고 뭉개버리고 그런 게 독재인 거예요.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아요. 지금 검찰 독재라 그러면 그 실실 쪼개고 이재명이 어떻게 실실 쪼개고 다니겠어요? 그 재판 받고 나와서도 또 뭐 이 재판이라는 검찰 독재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법원에서 쉽게 말해서 형을 때린 거예요. 그것도 1, 2심 다 2년 이상 이렇게 때렸는데 그게 무슨 검찰은 죄가 있는 걸 해서 법원에 올렸으니까 판결이 난 건데 무슨 또 검찰 독재냐고. 말 안 되는 소리를 참 뻔뻔스럽게 해요. 뭐 검찰 독재 나라 같으면 저 조국이 머리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겠어요? 깜빵에 앉아갖고 이러고 머리 긁고 있겠지. 그래서 운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. 뭐 이재명이하고 이제 딜은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재명한테는 사실 부담이에요. 이재명이도 나무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고 이제 특정 지역의 비례라든지 이제 이재명이가 제일 껄끄럽고 좀 안 좋은 건 뭐겠어요. 지금 뭐 어제 그 광주 그 5.18 하니까 민영배 그 뒤 또 쫄랑쫄랑 따라 나가서 그것도 같이 있더라고요. 왜 나왔겠어요? 우리 지역구에 좀 내지 마세요 이거예요. 나 좀 국회의원 하는 지역구에 그 조국 신당 사람 내려보내지 마세요 하고 쫄랑쫄랑 나간 거예요. 잔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민영배 같은 경우. 거기 내면 어쨌든 표가 갈릴 거 아니에요. 뭐 특정 지역이니까 뭐 거기서 되겠지만은
이런 변수도 있어요. 만약에 조국신당에서도 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? 이낙연 신당에서도 또 그 민영배 거기에 또 지역구에 사람을 낼 수가 있겠죠. 그럼 모르는 거예요, 누가 될지. 그러면 최소한 어때 3파전이 되게 되면 민영배가 굉장히 불리하겠죠. 그러니까 조국한테 가서 뭐 이쪽에 아는 척하고 이쪽에 좀 국회의원 내지 말라 하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. 뭐 그전에는 이제 뭐 나와가지고 막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 하는 게 이낙연 신당도 생기고 조국 신당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어때요? 위협을 느꼈겠죠. 그래서 진짜 선거는 잘해야 돼요. 그리고 제 예언대로 작년만 해도 제가 끊임없이 국민의힘이 이긴다, 큰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맨날 저 지지율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겨?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댓글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보세요. 이제 오늘로 54일 남았어요. 거의 지금 따라잡았죠? 이제 점점 바뀌게 될 거예요. 어차피 운을 보고 제가 보는 거기 때문에 대선 날짜에도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운이 더 좋더라고요.